네, 안녕하세요. 방금 인사드린 옥타코 이재형이라고 합니다. 저희 옥타코는 통합 다중인증 쪽 전문 업체고요. 지난 한 2, 3년 동안 계속 국내 저희 정부 보안 담당자 분들께 저희가 이제 계속 인증에 관련된 트렌드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보건복지부에서도 얘기를 하셨고, 방금 안내에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이 아이디 패스워드하고 이 IAM 쪽이 솔직히 굉장히 요새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환경이 되면서 굉장히 주목받고 있고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돌아가는 트렌드하고 그런 적용 방안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작년 트렌드를 보면요, 일단은 MFA 다중인증이 확실히 강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로 트러스트 인증 모델도 계속 확대되고 있고, 생체 인증 도입이 확대돼서 작년 기준으로다가 지금 현재 제일 많이 쓰는 인증이 역시 패스워드인데요. 2등이 OTP였는데 작년 기준으로 생체 인증으로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생체 인증이 계속 좀 확대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뉴스에도 났는데 MS, 애플, 구글 이 플랫폼하고 OS 회사들이 기본적으로 23년부터는 이제 아예 패스워드 리스로 간다. 해서 이제 컴퓨팅 환경 자체가 이제 비밀번호를 지원하지 않는 환경으로 이제 이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패스워드리스 쪽에 제일 유명한 건 아무래도 이제 파이도 기술입니다. 파이도 기술이 2016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대부분의 플랫폼 회사들이 브라우저나 OS에 탑재를 했고, 또 서비스 회사들이 다 이제 파이도 기술을 도입을 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현재는 이제 글로벌 리더들 먼저 시작을 해서 전체 파이도 인증이 지금 5% 언더인데 앞으로 한 3, 4년 동안에 이게 전체 MFA의 한 25%로 성장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큰 트렌드가 뭐냐면 작년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사이버 보안 강화 행정명령을 5월 달에 내렸습니다. 그 큰 세 가지 줄기는 일단은 다중 인증을 반드시 사용해라. 그래서 연방 정부부터 이제 관련 기관들은 전부 다 이 다중 인증을 사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로 트러스트 모델을 구축을 해라. 그래서 2024년 9월까지 관련된 기관들은 제로 트러스트 기반의 모델을 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다음으로다가는 이제 사건이 터졌을 때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 사건의 보고 체계를 표준화해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하라라는 게 작년 큰 이제 이 사이버 강화 쪽의 내용이었고요. 국내도 일단은 패스워드 자체가 문제가 워낙 많다 보니까 패스워드가 이게 기본적으로는 이제 공유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1, 2, 3, 4를 알면은 서비스를 하는 쪽에서도 1, 2, 3, 4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제 잘못이 없어도 서비스 쪽에서 털리면 이제 다 털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앙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이 패스워드가 이제 한 곳에 뭐 1,000명이면 1,000명, 10,000명이면 10,000명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거기 한 곳이 털리면은 10,000명치가 다 털리는 거고, 또 사용자 입장에서는 제가 쓰는 게 보통 한두 개가 아니까 이미 여러분들도 뭐 패스워드 뭐 50개 이상 아마 지금까지 만드셨을 겁니다. 평균 보면은 한 100개 정도를 갖고 있다 그래요. 한 100개 정도 갖고 있고 한 3개에서 5개 정도를 계속 돌려 쓰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디 패스워드 뭐 1, 2, 3, 4가 뭐 10년 넘게 계속 1등으로 쓰이고 있고, 그래서 패스워드 문제가 워낙 많아서 일단 패스워드 리스로 가는 게 전반적으로는 큰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정원에서도 작년에 이제 국가용 보안 요구 사항에 이제 인증 쪽에 이제 파이도 인증을 좀 패스워드 리스트를 써라 하고 이제 공고 사항을 하고 이제 도입을 했을 때 이제 가점도 주고 이렇게 하고 있고, 민간 분야에서는 지금 뭐 이미 많이 쓰고 계시는 것처럼 뭐 지문, 얼굴, 그다음에 뭐 USB 보안키, OTP, 뭐 핀 인증, 뭐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패스워드 대신에 인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스워드 리스가 왜 이게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냐 보면은 결국에는 일단은 편합니다. 저희 뭐 금융권에서 이미 뭐 인증하실 때 지문이나 얼굴로 쓰시면은 기존보다 어카운트 만들기도 좋고 뭐 금방금방 쓰시잖아요. 그래서 일단 편합니다. 편하고, 아까 말씀드린 패스워드의 문제점 자체가 기존에는 이제 패스워드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공유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중앙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얘를 보완하려고 이제 스트롱 패스워드라고 만들어서 이제 4자리에서 6자리, 8자리, 12자리에다가
대소문자, 알파벳 이렇게 막 섞어서 했는데 이게 결국에는 구조는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런 보안 효과가 별로 없어서 사용하는 것만 불편해지고 해가지고 결국엔 패스워드 리스로 가서 아예 패스워드 자체를 쓰지 말자 하는 트렌드로 가고 있고, 이게 생각보다 뭐 적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저희 인증 방법들을 보면은 일단은 지식 기반 인증이 있습니다. 패스워드가 이제 1, 2, 3, 4 내가 알고 있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거고, 이제 패턴도 내가 알고 있는 거고, 이제 그림도 뭐 다음에서 뭐 신호등을 고르시오 해가지고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걸 이제 고르면 되는 거고, 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증이 이제 지식 기반 인증이고, 이제 타입 1의 인증이고, 이제 타입 2는 이제 지식 기반 인증이 좀 이게 뭐 저도 알지만 제가 이거를 뭐 엑셀에다가 보통 써놓고 쭉 저장하거나 아니면 어디다가 써놓고 하는 경우가 많고 동료끼리 공유하는 경우도 많아가지고 이제 거기에 또 발생되는 내부 유출 문제나 이런 것도 많다 보니까 이제 소유 기반 인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디 패스워드 인증하고 내가 갖고 있는 OTP로다가 한번 인증한다든지 아니면 공개키 그 토큰으로다가 X.509가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쓰는 이제 뭐 공인인증서나 공동인증서 이런 게 있고, 또 이제 파이도도 기본적으로는 공개키 기술이기 때문에 그 공개키 기술을 하는 게 있고, 이제 아웃 오브 밴드 그래가지고 저희 이제 SMS나 이제 ARS 인증을 또 하는 경우도 있고,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OTP가 있었고, 이제 타입 3로 요새 이제 많이 뜨고 있는 게 이제 생체 인증하고 행동 인증. 요렇게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 타입 1, 2, 3 인증을 전부 다 크레덴셜 기반의 인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레덴셜이라는 게 이제 저 개인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떤 그 데이터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게 생체 데이터든 비밀번호든 OTP든 간에 그 기반의 인증을 해온 게 지금 제일 큰 대세고, 이제 앞으로 5년 동안에는 여기 플러스 지금 옆에 보이시는 이제 시그널을 활용한 인증입니다. 그래서 시그널에는 인식 시그널이 있고 위험 시그널이 있어서 그 인증할 때마다 얘가 이제 제로 트러스트랑 이제 같이 가는 개념인데요. 그 인증할 때마다 앞에 크레덴셜을 믿지를 않고 인증할 때마다 그 인증하는 장치와 위치, 뭐 어떤 IP 어드레스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해서 그때 이제 제로 트러스트 기반으로 인증을 다시 한번 해주는 게 앞으로 한 5년 동안의 이제 트렌드가 될 것 같습니다. 인증 분야에서. 그래서 인증 패스워드리스 인증을 도입하는 이 단계별로 보면은 일단은 뭐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그렇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소한의 계획만 세워서 이게 우리가 지금 뭐 어디가 필요하냐. 근데 지금까지 저희가 한 3년 동안 그 저희 보안 담당자들 국내 쭉 조사를 해보면은 일단 PC 로그인부터 시작하시는 게 제일 많은 것 같아요. PC 로그인 얘기를 제일 많이 하시고, 두 번째 이제 아까 말씀하신 뭐 그룹웨어나 EMR 시스템 들어가는 거나 이제 당장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시스템하고 연동해서 들어가는 거를 얘기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일단은 최소한의 그러면 우리가 하나만 시작해 보자, 아니면 현재 있는 것부터 시작해 보자 하고 그게 효과가 있을 때 전사적으로 도입하는 게 그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이 최소한으로 도입을 하실 때도 그 예를 들어서 우리는 보안이 목적이다. 보안이 목적인 경우에는 일단은 패스워드 같은 경우에 이제 중앙에 저장돼 있는 패스워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보안의 목적인 경우는 그 중앙에 저장돼 있는 패스워드를 어떻게 단계적으로 이제 얘를 대체해 나가냐라는 시나리오로 진행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우리는 사용자들이 좀 편하게 쓰는 게 좀 낫다. 왜냐하면은 이 진료할 때마다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정보를 계속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환자한테 처방하고 치료할 때마다 계속 시스템에 넣어야 되니까 그때마다 계속 로그인, 로그아웃, 로그인, 로그아웃을 수도 없이 반복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좀 편하게 하는 게 낫다. 이럴 때는 그 실제 업무하는 그 시나리오에서 이제 패스워드를 안 쓰게 하는 그 시나리오에서 하나씩 바꿔나가는 걸로 그림을 짜시면은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패스워드리스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모바일 인증하는 방법이 있고요. 모바일로다가 이제 지문으로 떠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윈도우 그 AD나 그 PC 윈도우 10 이상은 또 윈도우 헬로가 있어가지고 그 윈도우 헬로를 활용해서 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이제 제로 트러스트 기반의 인증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만 만약에 쓰실 때는 지금 모바일을 쓰시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는데 아이디 패스워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로 넘기는 거죠. 2차 인증을. 그래서
아이디 패스워드로 해서 이제 로그인 누르면은 이제 모바일 푸시로 와서 모바일로다가 지문이든 뭐 OTP든 SMS든 넣고 가시는 경우가 있고요. 그 요렇게 해서 이제 일단은 아이디 패스워드를 쓰는 거를 거기서 패스워드만 빼버리고 2차 인증을 진행을 하시면 당장 패스워드로다가 일어나는 문제들은 상당 부분 좀 회피해 갈 수 있습니다. 그 매직 링크는 저희 뭐 보통 복구할 때나 이럴 때 많이 쓰는데 이메일로다가 OTP 보내가지고 그 할 수 있게 하는데 이거는 매번 인증할 때보다는 복구용으로 쓰시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적용하기가 좀 쉬워서 바로바로 좀 쓰시는 경우가 있고요. 그 윈도우 헬로를 쓰는 경우 일단은 만약에 이제 우리 조직은 그 중앙에서 만약에 AD나 이런 걸로 관리를 한다 그러면은 그 기존의 그 AD를 활용하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AD 안에서 그 윈도우 헬로를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그룹 폴리시 가셔가지고 그룹 폴리시에서 핀 인증을 활성화시키면 그러면 안 보이던 그 헬로우 지문 인증이나 이런 게 보입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 노트북에 붙어 있는 지문이나 아니면 지문 보안키를 구매하셔가지고 하시면은 추가적인 SI 없이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그냥 로컬에서 그 담당자들 그냥 바로 지문 쓰게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애저 AD를 만약에 클라우드로 해서 연동하는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조금 AD 쪽 전문가분들하고 상담하시면 좀 좋은데 기본적으로는 애저 AD가 파이도도 지원하고 헬로우도 지원하고 또 그 애저 AD 커넥트가 있어가지고 걔가 또 하이브리드 환경으로 온프레미스하고 클라우드랑 이게 섞어서 또 구축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쓰실 때 그 윈도우 헬로에 있는 뭐 지문이나 얼굴이나 핀 또 MS 그 모바일 어센티케이터 이런 것도 다 활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구축하실 때 좀 좋고요. 그 만약에 우리는 그 처음부터 제로 트러스트 개념의 어떤 인증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그 제로 트러스트 솔루션을 갖다 붙이시면은 기존에 이제 패스워드만 사용하는 경우에서 패스워드를 없애고 매번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분의 그 PC 맥 어드레스, IP 어드레스, GPS 이런 게 이미 다 등록이 돼 있어서 글로 들어오는 거는 이거는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제 아예 그냥 패스워드 없이 바로 그냥 통과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있고 이제 MFA를 이미 뭐 OTP나 이런 걸 쓰고 계시다 그러면은 거기서 패스워드만 없애고 그 바로 그냥 그 시그널로다가 해서 만약에 시그널로 해서 문제가 없다 그러면 2차 인증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모바일로 넘기는 거죠. 그래서 모바일 지문 터치하시면 바로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구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시는 거에서 먼저 제일 그 필요한 것들을 한두 개를 먼저 PC 로그인이든 있는 상태에서 큰 투자 없이 할 수 있는 거 먼저 한번 해보시고 그게 효과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전사적으로 도입을 준비하시면 되고요. 전사적으로 도입할 때는 아무래도 파이도 기술이 좀 편합니다. 왜냐하면 파이도는 이제 컴퓨팅 환경에서 OS나 플랫폼에서 다 지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월드와이드 웹 W3C에서도 웨버센 API라 그래가지고 API를 공개를 했기 때문에 옛날처럼 그 이렇게 솔루션별로다가 붙이실 때 한 달, 두 달간 SI가 필요 없고 대부분 저희 경험상 한 2-3시간 정도면은 거의 금방 붙이시고 하루 이틀 테스트 해보면은 금방 그룹웨어든 저희 뭐 EMR이든 어떤 시스템에 금방금방 갖다 붙이시기 때문에 전사적으로 도입할 때는 파이도가 좀 좋은 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꼭 파이도가 아니더라도 그 모바일 MFA, 모바일 지문이나 이런 솔루션 제공하는 업체들하고 해서 모바일도 답이 될 수 있고요. 아니면은 패스워드 안 쓰고 그냥 패턴 또는 이제 보안 질문 이런 것도 답일 수도 있고 그냥 우리는 그 1대 N 인증을 조직 내에서 하겠다 그러면은 그 생체 인증 같은 1대 N을 받으셔서 그 서버 기반으로 돌리셔도 됩니다. 예. 저희 그 옥타코 솔루션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요새 이제 저희뿐만 아니라 MFA 통합 인증하는 회사들은 옛날처럼 그 지문인식, 얼굴인식 이런 거를 하나씩 도입해서 따로따로 하지 않고 그냥 하나의 솔루션에 통합 솔루션에 클라우드든 온프레미스든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지어스도 보면은 지식 기반 인증으로 이제 핀 인증과 보안 질문 이런 거를 제공을 하고 소유 기반 인증으로 이제 스마트폰 OTP, 그다음에 모바일 앱, SMS 인증, 그다음에 파이도 보안키, U2F 인증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소유 기반 플러스 생체 기반은 인증할 때마다 스마트폰과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지문을 동시에 확인해서 인증하는 이런 건데요. 그 아이폰에 있는 터치 아이디, 페이스 아이디, 안드로이드 폰에 있는 지문, PC에 탑재되어 있는 지문, 그 다음에 이제 파이더2 보안키들, 그 다음에 공인인증서를 탑재한 어떤 생체인식 보안키들, 그 다음에 1대1 솔루션이 하나의 솔루션에 다 들어있습니다.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솔루션을 해가지고 매번 SI하고 OS 브라우저 바뀔 때마다 유지보수하는 이런 게 없어지기 때문에 그 파이더 기술 기반으로 하는 게 좀 편한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뒷단에 저희가 이제 RBA라고 얘기하는 이제 Risk Based Authentication, 이런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제로 트러스트입니다. 이 앞단에 MFA 플러스 뒷단에서 어떤 국가에서 서울이고 신촌이고 매일 아침 8시에서 10시 사이에 들어왔는데 갑자기 부산에서 뭐 11시에 들어온다든지 이런 거를 그 제로 트러스트 기반으로 해서 매번 인증을 확인해 줍니다. 그래서 그 인증으로 발생하는 이제 리스크들을 좀 줄여주는 이런 게 있고요. 저희 그 옥타코가 또 제공하는 요건 이제 그 보안키들입니다. 보안키들도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쓸 수도 있고 특수권한 관리나 이런 것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하나의 옵션으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인증을 보시면 이게 워낙에 좀 많이 묶여 있습니다. 인증이 그 기본적으로 이제 이 사용자 인증은 만약에 우리가 대고객 서비스를 병원이 한다, 환자들을 인증한다 그럼 대고객 인증도 있을 테고 우리 직원들 자체들도 업무 시스템 들어와서 하는 접근 관리가 있을 테고 또 만약에 이제 아까 많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스로다가 또 가서 이게 클라우드 환경으로 간다 그러면 또 클라우드랑도 연동을 해야 되고 또 뭐 저희가 이미 2년 동안 겪어왔지만 그 재택근무하는 경우에 또 이제 원격에서 또 근무하거나 이럴 때도 인증이 있어야 되고 또 저희 병원 시스템을 또 특별히 관리하는 아까 의료기기라든지 특수권한 관리도 있고 이게 인증이 거의 다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 인증에 그 신원증명 아이덴티티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덴티티가 있는 경우는 제가 이재영인데 제가 뭐 주민번호 빵빵빵빵 이 사람이다라는 걸 확인하는 거고 그 인증만 갖고 얘기하면 이건 제가 등록한 사람인데 제가 지금 사용하는 사람이 맞다 이것만 확인하는 게 인증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별로다가 다양한 인증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앞으로 변화하는 클라우드 환경이든 온프레미스든 또 아까 말씀하신 규제의 변화 환경이든 해서 지금 전반적으로는 그 일단은 플랫폼 회사들이 전부 다 OS나 이 브라우저 플랫폼 회사들이 그 패스워드리스 MFA로 넘어가고 있고 이미 글로벌 기업들도 다 넘어가고 있고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그 바이든 행정명령 때문에 히파 쪽도 대상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도 지금 적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서 저희 국내 병원들도 인증 쪽에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아이디 패스워드에서 뚫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솔직히 한 80%는 거의 다 계정 탈취기 때문에 그게 피싱 공격이든 뭐든 그 이쪽을 들어오는 문을 좀 튼튼하게 만들어 놔야지 그 뒷단에서 들어가는 좀 부담이 좀 덜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증 쪽에 관련돼서 그 각자 업무 하시는데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저희도 기꺼이 가서 그 말씀드려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소중한 시간 그 내주셔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늘 하여간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기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